문제 풀다가도 나왔습니다만 프로토온코진은 평상시에 정상적으로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인자의 유전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온코진의 중복 돌연변이로 유전자의 수가 많아지거나 또는 프로모터 교체는 다른 염색체로 자리를 옮기면 프로모터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모터가 발현을 많이 하는 걸로 대체가 된 경우에요. 로 발현량이 증가되거나 또는 뭐 트랜스로케이션 되었는데 하필이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했고 그 단백질의 구조가 과다활성 상태로 돼버린 경우, 결국 단백질의 활성 구조 변화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구조 변화가 돌연변이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변이가 생겨서 분열 과다 촉진이 되는 경우 그게 종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가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얘는 프로모터가 바뀌어서 발현량이 늘었고, 얘는 유전자 자체가 늘어났고, 얘는 얘도 이제 새로운 조절 인자랑 같이 바꿔치기가 된 거고요. 예, 얘는 하이퍼액티브, 그러니까 암호화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과다활성폼으로 바뀐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그림이 다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또 하나 있죠. 투머 서프레서 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투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번역을 하는데, 이들은 정상 기능이 주기 진행 억제예요. 그래서 주기 진행을 평상시에 무조건 세포 분열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전자들이고, 이들 유전자들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종양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투머 서프레서진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온코진은요, 이러한 돌연변이가 우성이에요, 우성. 그러니까 하나만 돌연변이가 생겨도 그것이 바로 표현형을 지배하게 되는데, 우성 돌연변이. 이 투머 서프레서진은 기능 상실 돌연변이라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 하나가 정상으로 버티면 표현형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열성이라는 거, 돌연변이면 이제 우성 열성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따져 놓으셔도 좋겠고, 예제 하나씩 들면 좋겠죠. 프로토온코진은 성장인자 신호 전달에 관련되며, 투머 서프레서 진의 대표적인 예제가 P53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손상되면 분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인자가 P53이에요. DNA 손상 때 주기 진행을 억제하는 거죠. 근데 얘가 기능을 상실하면 DNA가 변이가 생겨도 그냥 분열을 하겠죠. 그래서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핵심 단어 몇 가지 챙겨봤습니다. 프로토온코진, 투머 서프레서 예제 들어가야 되고, 그들의 돌연변이 양상, 그리고 우성 열성까지 챙깁니다. 셋, 에이파라시스인데요. 에이파라시스 과정을 쓰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에이파라시스의 전반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에이파라시스는 예정세포사고요. 이러한 예정세포사는 네이크로시스라고 하는 세포 괴사하고는 좀 다른데요. 세포 괴사는 세포가 부풀어 터져 죽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고, 예정세포사는 자살소체를 만들면서 이렇게 작은 단위로 흩어지면서 죽고요. 에이파라틱 바디, 에이파라틱 바디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DNA가 좀 분절화가 되죠. 그러니까 DNA가 여기저기 툭툭툭 잘 뛰는 이제 DNA 절편, 이게 영어로 프래그멘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절편화가 진행되는 것이 예정세포사의 특징이고요. 이러한 예정세포사의 과정, 이게 좀 과정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에이파라시스는 늘 세 가지 개념이 좀 있어요.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는 네이크로시스와 뭐가 다른지, 제가 좀 다른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가 세포가 터져 죽는 거하고 뭐가 다르니, 세포가 터져 죽는 건 타살이에요.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고 당한 거예요. 뭐 물리화학적 그런 조건에 의해서, 환경 요인에 의해서. 근데 에이파라시스는 정상적 생리적 반응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발생 과정에서 다수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에이파라시스는 능동적 죽음이죠.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 대표로 손가락, 발가락 할 때 물갈퀴 세포가 죽잖아요. 물갈퀴 세포가 죽어줘야 손가락이 결정되거든요. 5개인지 6개인지. 여기는 과정이잖아요. 에이파라시스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캐스페이즈 의존성 죽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저 과정이에요. 캐스페이즈 의존성 죽음이다. 즉 캐스페이즈라고 하는 이 죽음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페이즈 활성까지 내용을 써 주시는 게 좋지요. 바로 관련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련 유전자가 존재하는 걸 알게 된 사건은 뭐였어요? 돌연변이었죠. 그래서 돌연변이 연구를 하기 쉬웠던 건 예쁜 꼬마 선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 C. 엘레강스가 일반 생물학책에 나와 있고 C. 엘레강스를 통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CED9이라고 하는 애는 자살을 억제하고 있었고 CED4가 CED3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얘가 사멸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캐스페이지를 몰랐던 시절이어서요. 바로 이 CED3가 캐스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캐스페이지 자살을 촉진하는 애도 있고 그 자살을 억제하는 인자도 있다는 겁니다. 자살 촉진과 자살 억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포유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관여 인자가 보고되고 있는데 포유류는 독특하게도 이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나오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 C가 방출되면 이제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기전이 발동을 하게 되고 얘가 캐스페이즈 활성화고요. 이 캐스페이즈 활성화 이후에 이제 사멸을 하게 될 텐데 사이토크롬 C의 방출을 억제하는 애가 BCL2예요. 그래서 자살을 촉진하는 애도 있고 우리도 자살 억제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캐스페이지를 활성화시키는 또 한 가지 기전 중에 하나는 외부 신호도 있죠. 이런 외부 신호의 대표가 파스 리간드고요. 그 수용체가 파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스가 죽음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로 워낙 유명했어요. 근데 파스는 아마 일반 생물학책에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것까지는 안 쓰셔도 좋은데 이게 외부에서 화학적인 신호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써드려 본 거예요. 카스파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캐스페이즈는 사실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정세포사는 캐스페이즈의 연쇄 활성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액티베이션 연쇄 반응을 캐스케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카스파제가 그러니까 활성전을 프로카스파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카스파제를 이렇게 연달아 계속해서 활성을 띠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캐스페이즈가 캐스페이즈로 활성을 띠는 과정, 활성을 띠게 하는 방법은 절단인데요. 클리베이지. 그 클리베이지도 아마 정호수 그 일반 생물학책은 잘 안 나오니까 캐스페이즈라는 단어만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스페이즈, CD9, CD4, CD3 일반 생물책 다 나와. 이걸 외워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전을 쓰라고 했으면, 과정을 쓰라고 했으면. 그리고 저 마지막에 사멸 쪽에다가 요거 특징, DNA 단편화라든가 자사소체를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에이파라시스 과정을 봤고요. 이런 에이파라시스에서 작은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걸 에이파라틱 바디라고 합니다. 이런 에이파라틱 바디는 주변 세포들이 먹어치우죠. 그래서 깨끗하게 염증이 일어나기 전에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포 분열 쪽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희한하게도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분열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세포질 분열을 잘 내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세포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세포는 이제 그림 제가 갖다 놨습니다만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세포가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중심체와 중심체가 극이에요. 세포 입장에서는 극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심체 형성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중심체 형성면이 있고 그랬을 때 세포가 요 중심체 형성면에 수직 방향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 저 새로 그렸죠. 그죠? 들어가는 현상이 보여지고 이 안에 수축환이라고 하는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수축환이